안녕하세요. 왜 목소리가 다운돼 있어?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이 전부 기간제 내 교사편. 사실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걱정은 이제 편집하시는 선생님이 자를 게 많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 소통 혹은 학부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기간제일 때 혹은 교생 있을 때 학부모는 어떤 느낌, 어떤 존재였어요? 사실 학부모님이랑 마주칠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현직이 됐을 때도 물론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반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더 잘할 수 더 뭐야 되니까 처음이지만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해봤자 6분밖에 안 되시니까 이제 연락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실습 때는 솔직히 근데 그때도 좀 무서웠어요. 학부에서 보여주는 거는 분명히 단편적인 거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기간제였을 때 이제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는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적극적이시고 우호적이셔서 저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발령 나서는 교담을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랑 마주칠 일은 제가 기간제 후배들이 갔을 때 학생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지만 학부모 그러니까 이건 나쁜 말이 아니라 학부모 민원으로 기간제 못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기간제인데 어디까지 학부모랑 얘기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학부모가 얘기할 때 내가 요 대답을 해도 되는지가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사실 담임이면은 어느 선에서 판단이 서는 기점이 있는데, 연락처 공유는 학부모랑 이거 굉장히 감명을박이 많은 거 알죠?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과 단톡방도 만들고 학부모와 단톡방 만드는데 지금은 오픈 채팅으로 만들어요. 네, 이건 나중에도 꼭 하셔야 하는 거는 그냥 단톡방과 오픈 채팅이 무슨 차이야 하는데, 오픈 채팅은 방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든 학부모든 어떤 문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좀 규모가 크면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일괄로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를 할까 말까를 정하고 부장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통보식으로 하더라고요. 학부모한테 통해서 썼었는데, 이게 일단 전화번호 선생님 건 공개가 안 되지만 통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까지 개설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늦은 시간에 연락이 올 때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해결책 중에 이제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지급을 하고, 밤에는 학교 민원 그 담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전화가 와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어떻게 했냐는 해결책이 그 만화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협의할 때 선생님들이 새로 배워야 불편하다고 했는데 정착되니까 편하더라고요. 따라서 열어놓고, 물론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죠, 오톡방이 계속 되어 있지만 제 번호로 공개하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창구 해소가 되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게 교사 개인 플레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는 공개하고 어디는 공개하지 않으면은 저희 학교에서 정하고 학부모님께서 보시면 이제 그러면 학교끼리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런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처음에 항상 이 처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도 불편하고 사실 저희도 불편해요. 뭔가 전달할 때 그게 익숙해지고 제도화라고 봐야죠. 규격화가 되니까 도리어 이게 더 편해지는 그 과도기를 저희는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들은 소통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면 좋겠어요? 왜냐 상담 같은 경우도 저 한 몇 년 전에는 가정 방문도 했고 가정 방문은 원하는 학부모도 분명히 있었어요. 부담스러운 학부모도 있고. 소통 방식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고 어떤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문자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자로. 네, 문자로 하고 되게 이제 교대생일 때부터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게 자주 해야지. 그건 맞아요. 자주 해놔야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학부모님들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도 우리 선생님 그래도 평소에 얘기해보니까 괜찮으신 분 같더라 이런 느낌이 돼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시시콜콜한 것도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국어 시간에 애들 시 쓴 거 있으면 어차피 3명이니까 다 시 찍어가지고 이번 수업 시간에 쓴 시입니다 해서 보내고. 기간제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하셨어요? 기간제인데 사실 그냥 담임하고 큰 차이가 말씀하신 대로 상담 주간에는 그냥 전화로 학교
학교 직통 전화로 이용했고요. 그 외에 이제 학교에서 한 수업 활동이나 이런 거를 이런 지도를 한 이후부터 뭐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수업 활동을 계획한 이후까지 다 올려드렸거든요. 3월 달에는. 여기 소통은 이렇게 하는데 우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교마다 다 정해진 어느 정도의 그 범위라는 게 있고 저희 극한 직업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심지어 아시죠? 초등학교 교사는 알림장 절반 할 때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갖고 그 아주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 못하는 저희 커터칼 하다가 손 베이고 이러니까 종이 자르는 교실을 핫템 뭐 이런 것도 교실 핫템들이 좀 저희들이 있어요. 여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봤더니 여기 선생님들은 다 찍어서 보이는데 우리 다니면 왜 그래? 그분도 다른 소통과 다른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업을 내 자신이 있어서 공개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내 증빙 자료가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위험 부담에서 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음. 내가 엄청 참교육자가 돼서 내 수업을 공개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안전장치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유치원이니까 유치원 발표회 갈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막 다른 분들 우리 애가 뭐 했다 막 하는데 저는 교사잖아요. 와이프가 얼마나 선생님들이 했다고 들었을까. 학부모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좋았어요. 우리 애 사진 많고 그쵸. 나도 다른 애들보다 내 애 사진 개수를 세고 있더라고. 나도 교사인데 이런 연락까지 받아봤다. 저는 난처했던 연락은 받아봤어요. 두 개였는데 이제 예전 학교였는데 다른 학부모가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가 아이를 가정폭력하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왔고 근데 이게 다행히 제가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냥 사소하게 안 넘어가고 교감 선생님께 상의를 드려서 바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여담이 이제 그 학부모가 누가 신고한지 찾아다녔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 편부 가정 같은 경우엔 아버님도 정말 고민이 되셔서 전화를 한 거겠죠. 아이가 성적 수준이 오거나 생리가 시작이 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데 다행히 그때는 관리자분 중에 여자분이 있어서 토스를 해드렸어요. 도저히 제가 이 답변을 제가 했는데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난처했던 것들이 연락이었어요. 저 전에 인수인계 해주시고 가신 분이 원래는 일기 쓰는 걸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말없이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일기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안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아니지 그 문자 오셔가지고 일기 다시 쓰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셔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네, 쓰게 할게요. 조금 고민된 상황이에요. 조금 네. 왜냐면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부모님과 어떤 협의라고 생각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던 건 진로에 관한 거였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게 자세하게 알림장을 올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뭐 어떻진 않나요? 이런 것부터 해갖고 좀 이제 소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던가 요즘에 너무 아이가 흥미를 잃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하면 되게 무책임한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야. 무책임한 교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답변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아니면 여행도 많이 다녀보세요 이런 거 위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진로 부분을 제가 되게 쉽게보다는 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를 조금 더 얘기를 했다가 해가 갈수록 확실히 고민이 되는 건 그러니까 공수표라는 말을 쓰죠. 내 한마디가 얘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걸 해가 갈수록 알아가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학부모랑 얘기할 때 어떤 얘가 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진로를 모르는 언젠가 그만두시는 건가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4교시 점심 먹고 자기는 조퇴를 해야 된다고 오늘 뭐 어디를 가야 되니까 조퇴해야 된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저도 조퇴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어 이러고 어머니한테 이제 문자로 오늘 4교시라도 조퇴해야 된다는데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4교시가 언제 끝나나요? 그래가지고 시간 말씀드렸더니 아니요 그때까지 조퇴 안 해도 됩니다. 갈수록
아이들 마음 알기는 또 참 어려워요. 왜 학부모랑 소통해도 학부모랑 둘이 한술 쉴 때도 많아요. 대체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학부모와 저희가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교육 공동체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금의 범위는 지역민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가 맞으면서 지금 세상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도 교육 공동체가 계속 소통의 방법이 무조건 요거다라고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쌤TV 이번에 이제 기간제대 교사편 학부모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마지막 4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